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이 됐죠. 그래서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오늘 내용들이 워낙 많죠. 왜 관세 협상 어제 진행됐던 내용도 있었고, 오늘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만나서 방금 트럼프가 이제 떠나는 과정에서 협상이 끝났는데 특별한 코멘트가 없었죠. 요것 때문에 잘 안 된 거 아니냐라는 내용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지수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요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중간에 이게 있었죠. 반도체 관서는 합의된 게 아니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보니까 또 요게 요 구간에서 또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분봉상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관세 관련해서 전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우리 삼성전자의 대대 상승은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실제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가 정식으로 있었죠. 이제 컨퍼런스 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좋은 얘기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또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외치는 거 하나 있죠. 댓글창에 넣어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매도금지. 매일매일 매도금지 제가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무조건적으로 매도금지다. 댓글창에 매도금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요 구간에서 좀 하락이 나왔던 게 실제로 나스닥이 하락을 했어요. 요 나스닥 이제 지수 차트인데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좀 전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이제 만나서 회담을 마쳤거든요. 아직 이제 요 기사도 지금에서야 좀 나왔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보통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뭔가 코멘트를 해주고 비행기를 타야지 정상인데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비행기를 타러 갔다고 해요. 에어포스 원에 탑승을 하면서 특별한 말이 없다 보니 뭔가 협상이 잘 안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 때문에 이런 지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바로 하락을 해줬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히토류 수출 통제 유예, 결국에는 11월 1일 관세 매기겠다는 내용이 그냥 지나가는 예상을 했던 것처럼 종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또 인하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 실제로 코스피 차트도 비슷할 거예요. 자, 분봉상 흐름도 동일하죠. 코스피 차트가 아까 아무런 코멘트 없이 갔다라는 이유로 하락을 했지만 내용들이 다시 공개되면서 올라가는 흐름. 자, 삼성전자 분봉 흐름이랑 거의 비슷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특별한 거 없이 지나갔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다행히도 어쨌든 종결은 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셔도 오늘 프로그램 수급 너무 좋죠. 일단은 6천억 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거의 장 초반부터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상방으로 밀어주고 있었고요. 자, 잠정치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마이너스로 찍혀 있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하고 투시는 매도가 나왔네요. 자, 기타 범위 은행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지금 매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2천억 가량 매도가 잡혀 있지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 수급으로 조만간 잡힐 거예요. 언제부터? 3시 30분 이후에 정규장이 마감되면 이쪽으로 수급이 합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플러스로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 또한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강했고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오늘 3분기 영업 실적이 정식으로 있었죠. 영업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자, HBM 효과 메모리 최대 매출이 나왔다.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년 메모리 수요, 자사 공급량 초과 예상. 자, 내년에도 이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 반도체 사이클이 26년, 27년, 길게는 28년까지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제 매출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상태로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어제 하이닉스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미 26년에 대한 물량은 꽉 차 있다. 27년조차도 빡빡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혼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업황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중에 당연히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좋을 수밖에 없고 업계 2위인 하이닉스도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HBM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1등이긴 하죠. 이제 요거에 대한 삼성전자가 어떻게 추격할지 우리는 요거를 추적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자, 내년 HBM 고객 임의 확보, 이제 여기에 증산까지 검토한다. 또 캐파를 늘리겠다는 얘기죠. 이미 사실 이 SSD, 이 D램의 생산 라인을 HBM 쪽으로 넘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 SSD와 D램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요는 늘어났는데 얘는 생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쇼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 때문에 D램하고 SSD가 지금 현재 난리난 상태이고, 거기에 플러스 내년부터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요거에 대한 매출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해준다 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이게 나왔죠. 자, 파운드리 선단 공정 중심으로 3분기 역대 최대 수주. 우리는 이 D램하고 SSD 수요로 삼성전자 주가를 첫 번째로 견인해주고, 추가적인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 이 파운드리 있잖아요. 파운드리가 이제는 적자를 넘어서 흑자로 돌아선다라면, 이 두 개의 시너지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더해진다면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정말 이제는 주가가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내용도 나왔어요.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 지금까지는 뭐 찌라시도 돌았었죠. 뭐 실패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틀 전인가 HBM4 퀄테스트 실패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근데 요거 바로 그냥 비공개로 처리됐었죠. 그리고 HBM4 샘플에 대한 부분도 전국에서 출하 완료가 됐다고 해요. 이미 HBM에 대한 공급이 이뤄졌던 그런 업체들 역시도 HBM4에 대한 샘플이 이미 다 전달이 됐다. 엔비디아도 아마 받았겠죠. 그리고 AMD 당연히 받았을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브로드컴도 받았겠죠. 아마 오라클도 아마 받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찌됐건 미국의 빅테크를 대상으로 대부분 샘플이 출하가 완료됐다. 조만간 다시 한번 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시점은 빠르면 올해 4분기 때부터 HBM4가 양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루빈이 가장 HBM 공급이 가장 크겠죠. 그렇다면 이 루빈은 내년 3분기에서 4분기쯤 양산 예정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선 내년 2분기 때부터 루빈의 엔비디아의 HBM4가 공급될 확률이 높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MI450 이건 AMD GPU잖아요. 얘네는 내년 4분기 양산.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여기에 HBM을 공급해주는 시점은 내년 3분기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 흐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외국인이 조금씩 팔고 사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거시적인 관점도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이런 시진핑과 트럼프 노이즈로 잠시 흔들릴 수는 있다. 이거 전부 다 극복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관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요게 나오면서 잠깐 순간적으로 출렁이긴 했죠. 자, 반도체가 확실하게 협의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반도체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1등, 2등이 세계 1등, 2등이에요. 이들이 HBM을 공급 안 해주면 미국도 큰일이 나죠. 자, 엔비디아 미국 회사죠. AMD도 미국 회사예요. 자, 브로드컴도 미국 회사, 오라클도 미국 회사, 다 HBM 필요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미국 내 자국 회사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세 무역 합의는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라고 요것 또한 말씀드릴게요. 결국 반도체 관세를 크게 먹인다라면 미국 자국 내 회사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절대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역시 관세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로 자, 이 분봉처럼 이렇게 출렁이는 구간이 나와요. 이게 심하게 오면 진짜 하방으로 내려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냥 노이즈일 뿐이에요. 결국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고 이 업황이 단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매번 강조드리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삼성전자 내년까지도 좋아요. 근데 다만 내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냥 항상 원웨이로 올라가진 않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이즈 구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라면 제가 바로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죠. 구독입니다.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창은 뭐라 그랬죠? 영상을 보고 있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는 이거 내년 여름까지는 계속 유효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업황 자체가 뭐 정점이 28년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믿진 않아요. 근데 지금 워낙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사이클이 최소 1년은 간다. 앞전 삼성전자 제가 차트 보면서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업황이 좋았을 때 삼성전자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최대 2년까지 오른 적도 있어요. 이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D램하고 SSD는 원래 컴퓨터에만 사용이 됐었죠. 근데 핸드폰에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때 한번 점프를 했죠. 소위 말해 주가가 레벨업을 했던 거고, 자, 이때도 다 1년씩 올랐습니다. 한번 사이클에 오면 최소 1년. 요거는 과거 사례를 통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이때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D램하고 SSD가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가 스마트폰이 보급됐던 시기다 보니까 소위 말해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죠. 지금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그 중심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D램하고 SSD,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전통의 반도체도 들어가지만 HBM, 요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그 구간이 바로 불과 9월달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 여름까지, 내년 여름까지는 사이클이 이어진다. 근데 이거 최소잖아요. 우리는 길게 26년 혹은 27년까지도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당장 무조건적으로 27년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우리는 확인을 해야죠. 뭐를 확인하죠? 이 D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지,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확인시켜드리는 거 있죠. 요 D램 가격. 오늘도 11시에 리프레시가 됐던 건데 오늘도 오르잖아요. 제가 이거 거의 이제는 한 달 동안 매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루도 오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반도체 수요는 강하다. 거기에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HBM4가 양산이 된다라면 이것 또한 매출로서 반영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램의 가격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확인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4분기 매출 어떻게 나올지, 내년 1분기 매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지만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되죠. 자,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어떤지, 자,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해주고 AMD도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해주고 있잖아요. 이들이 좋다라면 여전히 업황이 좋은 거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젠슨 왕이 이런 발언을 했었죠. AI 거품론 아니다. 왜냐, 엔비디아 지금 이미 수주 잔고가 700조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오고 있고 누군가는 이 GPU를 계속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근데 사실상 기대감으로만 오랐지 매출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없었던 상승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매출이 따라오고 있어요. 매출이 따라오기 때문에 뭐 고평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매출이 받쳐준다라면 그 고평가를 받쳐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무한정으로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런 D램 가격도 상승해주고 내년에 HBM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는 기대감에 있고 또 뭐가 있죠? 파운드리 지금 계속해서 매출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애플도 수주를 했고 IBM도 수주를 했고 테슬라도 수주했고 닌텐도도 수주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추가 계약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리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죠. 자, 요게 하이닉스고요. 요게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 오늘 지금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 분명히 플러스로 바뀐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하이닉스 계속 팔죠. 자, 계속 팔았던 구간이 더 많고 삼성전자는 훨씬 더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 현재 HBM 업계 1위 맞고 여전히 내년까지도 좋다라고 판단하지만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이 구간이 대략 15만 원 구간에서 거의 60만 원을 육박을 하죠. 300% 갔어요. 많이 갔죠.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물론 시가총액이 스타트 구간은 달랐지만 5만 원 구간에서 이제 10만 원 넘었습니다. 100% 갔어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이 좀 옮겨 타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다는 건 여전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판단했을 때는 저평가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내년에도 좋을 거고요. 우리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거시적인 관점 플러스 이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된다라면 제가 바로바로 좀 언급해 드릴 거고, 약간의 고점 시그널이 나온다, 그런 요소들이 나오면 제가 가감없이 영상을 통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영상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 해주셔야 될 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26년에도 좋고 27년에도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투자자로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삼성전자 최근에 한 45% 오른 것 같아요. 9월달부터. 근데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하나씩 봐볼까요? 자, 후성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급격하게 급등을 했죠. 자,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데 3일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얘는 무려 100%가 올랐어요. 얘는 소부장 중에 소재를 담당하고 있죠.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를 테스트해주는 장비를 만듭니다. 양품인지 불량인지 확인을 해준 장비를 만드는데 얘는 단기 170% 갔어요. 얘는 장비 업체죠. 그 다음에 부품 업체도 한번 봐볼게요. 자, 심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는 단기 150% 갔습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하고 이 D램을 연결해주는 기판. 최근에 기판 회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기 150%. 얘는 부품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삼성전자 당연히 좋은데, 삼성전자가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다라면 소부장 업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고요. 자, 얘도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장비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딱 차트가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랑 일치하죠. 다음 삼성전자 하락했을 때,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을 때랑 일치합니다. 왜냐? 삼성전자의 납품하는 비율이 매우 높죠, 얘는. 거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의 매출의 50% 이상이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도 반도체 장비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얘도 주가 흐름을 바꿔줬어요. 자,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자, 거래량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죠.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주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흐름상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이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하죠. 삼성전자 오늘도 개인이 팔고 있거든요. 자, 얘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건 한 가지죠. 돈을 버는 기업이냐 못 버는 기업이냐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반도체 사이클 왔고 결국 AI 반도체 수요가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좋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수급까지 보셨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돈을 버냐 못 버냐.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돈 벌 회사인데 당연히 사야죠.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 이거 파시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당연히 삼성전자 비중이 크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안전하게 들고 가시고, 우리 올라갈 거 이제 보이잖아요. 소부장 업체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포트의 10%에서 20% 정도는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롱텀으로 내년까지도 들고 가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우리 스윙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언제까지? 자, 단기적인 요 라인, 이 구간이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물론 삼성전자 계속해서 가주면 얘도 역사적 신고가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 11월에서 12월 정도만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 기대 수익률 100% 정도만 챙기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종목이니까 정말 소액은 매수해보셔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자, 2글자 남겨주세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정규장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정규장 진입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늦어도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에는 제가 안내 드려서 우리 정규장, 언제 정규장? 내일 정규장에는 한번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후성,
얘는 단기 100% 올라갔어요. 심택은 얼마 갔죠? 150% 갔잖아요. 자, 테크윙은 얼마 갔죠? 170% 갔습니다. 다음은 이 종목이다. 자,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이 끝났습니다. 이들은 출발할 일만 남았고요. 조만간 3분기 실적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잡는 똑똑한 개미 투자자가 되는 걸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끝까지 들고 가지고 우리 이 종목은 소액만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시는데 이게 이상한 링크 절대 아니고요. 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우리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선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전히 프로그램이 강하죠. 계속해서 매수가 오늘은 이제 6,300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어요. 3시 반이 지나면은 요 외국인 수급이 프로그램 수급이랑 합쳐진다. 그렇게 되면 양전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알아두시고, 자, 오늘 아마 높은 확률로 키움증권에서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매도 금지. 이거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증권사 리포트만 보셔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14만 원이 이제 기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14만 원, 유진투자 14만 원, KB가 13만 원이었네. 제가 14만 원으로 봤었는데 어찌됐건 14만 원에서 리포트가 나온다는 건 여전히 삼성전자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는 얼마였죠? 목표가가 9만 원, 11만 원. 11만 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목표가가 무려 20%에서 30% 상향이 됐어요. 이 큰 대형주,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목표가가 30% 상향이 됐다는 건 굉장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계속해서 상향된다는 건 여전히 업황이 좋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 업황이 좋다라는 게 뭐 오늘 좋고 끝 아니죠. 내후년까지도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후년까지 무조건적으로 오릅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 계속해서 추적하셔야 돼요. 업황이 언제든지 나락이 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D램의 가격이 무한정 오르지 않습니다. 일정 구간이 되면 하락을 하는 시점이 무조건적으로 오죠. 왜? 수요가 일정 시점에서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급하는 양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죠. 공급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게 돼 있고 수요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주가도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하락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고점 시그널로 예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 가셔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D램 가격이 내려간다라면 외국인 수급들이 슬슬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다만 삼성전자가 현재 D램의 수요, 이 수요 증가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삼성전자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핸드폰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자, 기사에서 요게 나오네요. 자, DX 부분이 이제 핸드폰도 포함이고요. 가전도 포함이고요.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거든요. DS가 이제 반도체 사업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DX 사업부에서 폴더블 효과로 매출 12% 상승. 그만큼 핸드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 DS 사업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죠.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대략 한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DX 사업부가 무려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2배예요. 현재 기준. 물론 앞으로 이게 비중이 올라갈 건데 현재 기준으로는 DX 사업부가 더 매출이 크게 나온다. 근데 이 60% 중에서도 절반이 되는 게 바로 핸드폰이에요. 그만큼 핸드폰 사업부가 굉장히 큰 매출을 가져와주는 사업부이고 거기서도 바로 이 폴더블 효과가 나왔다. 자, 아시죠? 이 폴더블 7 반으로 접히는 핸드폰 요게 하이엔드 시장을 거의 먹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3번 접히는 핸드폰까지 삼성 공개를 했죠. 자, 요게 실제로 에이펙 때 아마 어젠가 공개됐을 거예요. 어젠가 엊그저께 한번 공개가 됐고 이 3번 접히는 핸드폰 요거까지 출시가 된다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엔드 핸드폰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핸드폰 바꾸신 지 오래되셨죠?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3년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교체 주기가 이제 길어졌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보급형 핸드폰을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한 번 사용하게 되면은 길게 가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하이엔드 시장이었습니다. 하이엔드 시장. 이 폴더블 7이 정말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고 제 주변에서도요. 실제로 애플 유저인데 아이폰을 사용하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유저들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애플을 사용하면 거의 아이폰만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죠. 충성 고객이 굉장히 애플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애플에서 갤럭시로 넘어왔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7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근데 이제는 대번 접힌 핸드폰까지 나온다. 예, 하이엔드 시장을 거의 독점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고요. 근데 애플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폴더블 아이패드 29년으로 연기. 이 폴더블 핸드폰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출시가 연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애플 자체도 당연히 완성도가 높게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술력의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시장은 우리 삼성전자는 이미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핸드폰 시장이 삼성전자 매출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도 제가 앞으로도 많이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영상 많이 봐주시려면 뭘 해줘야 되죠? 예, 구독이죠. 구독을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영상을 다뤄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었죠. 내용도 길고 좀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 분들한테는 중요한 얘기였다. 그래서 내용이 많았지만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